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저는 아마 설명회 같은 거 보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19기 2010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에서는 공인노무사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제가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공무원 학원 세 군데에서 제가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는 제 자랑은 좀 간단하게 말게요. 너무 길게 하면은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강의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해서 OT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차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2025년 1차 기본 이론 강의고 24년도 8월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강의가 2024년 시험 끝나고 다시 2025년 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1회차 강의인데 OT를 바로 시작해 보면요. 자, OT는 맨 처음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옛날에는 여기 안 써놨는데,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차는 떨어지면 창피한 시험이었어요. 합격률이 50% 넘겨서 60%까지 갔었고, 실제 1차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뭐 시험 떨어졌다 얘기하기 정말 민망한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저 또한 2010년에 제가 쳤을 때, 저는 2009년에 1차를 합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 2차 당연히 병행을 했었고, 그리고 1차는 막판에 누가 더 짧게 투자해가지고 합격하냐, 이걸 막 경쟁하듯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3주짜리, 뭐 2주짜리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뭐 타 시험에 경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1차 시험은 어렵지 않았던 게 옛날이었어요. 옛날. 그런데 2024년부터 갑자기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23년에는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35%로. 50%를 넘기다가 갑자기 35%로 떨어지니까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 겁니다. 응시자들이 많아지니까 자격증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초유의 2차 수험생을 최저 합격 인원수의 2배 가까이를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300명 정도 뽑다가 갑자기 600명 뽑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합격하면은 좋겠지만은 합격하고 난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국가고시라고 하는 거, 요게 인원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왔거든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좀 높여서 합격을 시켜주는 최저 합격제를 도입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또 합격을 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와닿지 않겠는데, 합격하시면 6개월 수습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습을 어디 가서 받느냐? 노무법인 가서 받거든요. 근데 노무법인에 가셨을 때 수습을 다 소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법인의 개수는 고정적인데 합격생이 넘쳐난다. 그러면 능력 좋고 처음부터 뭐 탁월한 능력 보였고 면접 때도 잘 보고 했던 분들은 법인에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법인을 못 가시는 경우도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합격시키면 되는 문제냐, 이런 항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냐, 왜 이렇게 합격 많이 시켰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던 게, 응시자가 많아졌고 퍼센트에 맞춰가지고 합격을 시킨 거다. 약 10% 정도. 이런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국가가 만들어서 수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안이 나왔던 게 1차 시험을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뭐 정책적인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운인데, 우리는 이런 운은 기대지 마시고 실력으로 이제 승부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런 배경에서 이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됐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차 시험은 역시나 어려운 난이도에다가 시험제도 변형까지 일어나면서 22% 합격,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제가 그 해설 강의도 찍었는데, 시험 나오자마자 바로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100점을 장담하기 힘든 거예요. 원래라면은 진짜 그냥 보자마자 정답이 보였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읽지 않고 지문만 보고도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문만 봐서는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 유형도 좀 까다로워지고, 그러면서 이건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실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정도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자체도 좀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합격 수기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옛날에는 뭐 2주 만에 붙었다, 3주 만에 붙었다, 이런 자기 자랑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예전의 전제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었어요. 사법 시험에 경력이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법 그다음에 노동법도 그때 당시 사법 시험에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다 공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합격 수기 쓸 때는 완전 초보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되게 나는 짧은 시간에 합격을 이뤄낸 사람, 좋은 결과를 낸 사람 이렇게 인터넷에서 포장되겠지만은 실제 그걸 보고 그 전략을 취했던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러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전략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합격 수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옛날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이제 바뀐 경향에 맞춰 가지고 바뀐 공부 방법을 채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시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2025년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걸 설명드려보면 일단 40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40문제가 출제되면서 큰 변화가 생긴 거는 출제 범위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원래는 노동법 1, 노동법 2에서 자, 노동법 1은 기타 법령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이름 나열하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근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기간제 근로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뭐 퇴직급여보장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묶어가지고 그냥 기타 법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그냥 수험에서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는 이걸 그냥 잡법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노2, 노동법 2는 노조법이 나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게 나오고 그 외 기타 법령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노동위원회법, 줄여서 노위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가 나와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걸 줄여서 금찬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그 다음에 교원노조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좀 작아서 제가 좀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기를 묶어서 기타 법령이랍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많은 법령들 다 합쳐서 25문제, 다 합쳐서 25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요거 다 합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에 조문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근로기준법에서 뭘 더 내겠냐는 거죠. 원래부터도 근기법은 골고루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골고루 전범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 것이냐? 당연히 여기서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어땠느냐? 올해 역시나 기타 법령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거의 근기법에 준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기타 법령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는 거죠. 노조법도 마찬가지다. 노조법의 비중이 옛날에도 많았고 노조법만 하면 붙을 수 있었지만 지금 어떠냐? 노조법만 했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일단 노조법 자체도 난이도를 어렵게 낼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기타 법령 아예 공부 안 했다. 그럼 떨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옛날에는 합격하려면요. 제일 센 놈만 때려잡으면 돼.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란 거예요. 지금은 제일 센 놈만 때려잡으면 40점 나온다. 그러니 합격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기타 법령까지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얇게 공부해서 합격만 노리겠다 이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되겠죠. 시간 들이고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면 별거 아닌데 다만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그때 와가지고 막 기간제 뽑는다 퇴직급여 보장 뽑는다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할 때 전범위를 훑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방법은 부속법령 학습 비중을 높여야 된다. 어차피 강의 때 다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기타 법령 나왔다 해서 그때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제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학습을 해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잡법이라 부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잡법이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와봤자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는 한참 했는데 안 나와. 허탈하겠죠? 공부는 한참 했는데 되게 한 문제 딸랑 나와. 그러니 그냥 나머지 근로기준법만 열심히 파겠다. 이거는 잡스럽다. 내 합격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법이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출제는 우리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은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뭐 설명해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걸 이제 학설 또는 제도에 대한 뭐 연역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연역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는 비중이 되게 적고요.